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04만 9,141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6,416명, 완치 588만 6,870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500명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느바란 연휴 이후 코로나 감염 사례가 급증하지 않았지만 모든 지역의 사회적 활동 제한 시행을 연장하였습니다. 보건부는 연휴 이후 코로나 감염 사례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우려했던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는 없었고 증가하는 지역에 따라 사회적 활동 제한 단계도 차등하여 적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단계 현황은 자바발리 지역에서 사회적 활동 제한 1단계 지역은 29개에서 11개로 감소하였습니다. 2단계 지역은 97개에서 116개로 19개 지역이 추가되었으며 3단계 지역은 2개에서 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자바발리 외 지역에서는 사회적 활동 제한 1단계 지역이 131개에서 88개로 감소하였습니다. 2단계 지역은 216개에서 276개로 늘어났으며 3단계 지역은 39개에서 22개 지역으로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활동 제한이 늘어났지만 위중증 지역은 줄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느바란 연휴 여파가 앞으로 5월 말에서 6월 초 안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으며 이는 작년 느바란과 크리스마스 연휴와 유사한 사례 증가 패턴을 기준으로 상정한 기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보건부는 특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긴장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과 미국의 경우 사례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오미크론 BA2의 영향으로 인함입니다. 오미크론 BA2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 아직은 급증세는 아닙니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BA4와 BA5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였는데 그 수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두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돌파 감염의 가능성이 높으며 오미크론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되어도 재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조정부 장관은 느바란 연휴 이후 코로나19 감염 급증세를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장관은 느바란 연휴 동안 사람들의 이동성이 약 48.1% 증가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각 지역의 이드 알피트르 축제로 인해 많은 인파들이 한자리에 몰렸으며 함께 식사를 나누고 종교의식을 진행한 후 다시 일터로 돌아왔기에 코로나 급증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1에서 2주 동안 코로나19 잠재적 급증이 가능한 시기로 보고 일터에서도 가급적 재택근무제로 전환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전국 입원 환자는 98% 감소하였으며 현재 병원의 병상 점유율은 2%에 불과합니다. 사망 사례도 98% 감소하였으며 코로나 전파율도 1 미만인 0.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보다 회복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수출 금지 물품인 파뮤를 몰래 수출하려고 한 혐의로 컨테이너선을 억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파뮤 수출 위반으로 억류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억류된 선박은 싱가포르 국적 MV마투 범선으로 말레이시아로 출항하려고 준비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선적된 파뮤는 정제, 표백, 탈취를 거친 팜올레인으로 총 34개의 컨테이너 물량이 실려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파뮤 생산국으로 전 세계 파뮤 시장의 약 60%를 생산하고 있으며 파뮤는 화장품, 초콜릿, 과자, 라면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수출되는 전체 물량 중 33%가 국내에서 소비되는데 치솟는 세계 파뮤 시장의 수요를 대기 위해 내수 공급이 부족해져 인도네시아는 식용유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자들은 높은 국제 파뮤 가격으로 인해 수출이 더 수익성이 높아 국내 판매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코의 대통령은 국내 수요가 모두 충족될 때까지 파뮤 수출을 모두 제한하였습니다. 유엔 식량동업기구에 따르면 식물성 기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근 몇 주 동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로 인해 가격은 더욱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식용유 벌크 가격은 26,000루피아까지 올랐다가 현재 17,200루피아로 떨어졌으며 식용유 벌크 가격이 14,000루피아 미만으로 떨어지면 수출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의사협회는 지난 급성간염 어린이 환자 3명 사망과 관련하여 간염 관련 긴급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한 결과 인도네시아 의료 수준이 어린이 급성간염에 대비하기에 부족한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긴급 어린이간 이식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도 없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점검 책임자 무잘카틴 박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응급간 이식을 이행된 적이 없으며 급성간염 상태로 간 이식을 긴급히 진행해야 할 케이스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간염은 간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간흡충 감염, 음주, 자가 면역 저하,
의약품 부작용 등으로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박사는 킵도 망원쿠소모 병원에서 63건의 아동간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철저히 계획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서 긴급간 이식 수술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급성 간염으로 즉각적인 간 이식이 필요한 수술과 절차들에 인도네시아 의사들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조기 선별 검사 등으로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즉 어린이들의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간부전에 이르기 전에 발견해야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유럽에서 주로 보고됐던 어린이 급성 간염 사례가 아시아 등 세계 20개국에서 확인되었으며 최근 한 달 급성 간염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 환자 수는 228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나 장기간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를 키우는 각 가정에서는 급성 간염에 주의하며 6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간염 징후, 특히 눈에 흰자가 노랗게 보이는 황달의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의사에게 보일 필요가 있으며 구토와 설사와 함께 우상, 복부, 팽만감을 겪는 어린이들도 병원 진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부 장관은 9일 기준 어린이 급성 간염 사례가 총 15건 보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에 보고된 3건의 사례보다 급증한 수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4월 23일 유럽에서 어린이 급성 간염이 발병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고 4일 뒤인 27일에 인도네시아에서 3건의 급성 간염이 발생하였으며 13일 후에는 15건의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장관은 말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성 간염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영국으로 총 115건이 보고되었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과 영국의 CDC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관에서도 정확히 어떤 바이러스가 간염을 유발하고 있는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데노 바이러스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급성과 심각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데노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관은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입을 통해 음식으로 섭취되어 전염되고 있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어줄 것과 음식을 100도 이상 가열하여 완전히 익혀 먹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700년 된 유칼립투스 관광 명소에서 벌거벗은 채로 들어가 사진을 촬영한 러시아인 인플루언서 부부를 추방하였습니다. 러시아인 부부는 3년 전 문제의 사진을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이제야 발각돼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알리나 파즐리바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18,000명이 이르는데 지난 2019년 바박한 사원 안에 있는 신성시되는 나무 안에 들어가 나체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촬영은 남편 안드레 파즐리브가 도왔습니다. 발리섬 주민들은 힌두교를 숭배해 모든 사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믿으며 나무나 산 같은 것도 신이 깃든 곳으로 여깁니다. 발리 이민국 국장은 두 사람 모두 공중질서를 위험에 빠뜨리고 현재 규범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며 그들은 추방으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지난 6일 최종 추방되었습니다. 둘은 6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지금은 개인용으로 전환됐는데 커다란 실수를 했다고 사과한 뒤 발리에는 신성한 장소가 참 많지만 그 모두가 알려주는 표지판을 갖고 있지 않다며 그래서 그런 장소를 제대로 대하고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해당 러시아 부부는 휴가를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발리의 매력에 빠져 투자 비자를 통해 의료 및 악기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시장의 예상을 웃돌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빅스텝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시장은 급락하였습니다. 르바란의 10일간 긴 연휴를 지낸 이후 5월 9일에 주식시장이 개장되었으며 연준의 0.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세계 증시 폭락세가 뒤늦게 반영되어 급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IDX 주식시장은 4.42% 하락하며 2020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채권 역시 폭락하며 인도네시아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0.27%포인트 오른 7.26%를 기록하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의 0.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증시가 요동침점을 지적하며 인도네시아 시장은 연휴로 인해 잠잠했지만 이제는 하락세를 따라 잡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통계청은 2022년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5.01% 증가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는 블룸버그 통신의 예상치인 4.95%와 로이터 통신의 예상치인 5.00%를 모두 상회한 수준입니다. 비록 좋은 성적으로 1분기를 마감하였지만 주식 매도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석탄, 파뮤, 광물 등의 수출이 높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4월 물가 상승률도 1년 전 대비 3.47% 상승하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예상한 3.34%를 소폭 상회한 것이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행위에서 4%의 중간 지점이며 3월 2.64%에 비하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통계청은 르바란 연휴를 맞이하며 식량, 에너지, 항공운송, 관광비 등의 지출이 크게 늘어 4월 물가 상승률에 많이 기여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그동안 근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의 조짐이 보일 때까지는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연준의 0.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달 세계 성장 둔화와 무역 차질을 이유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이전의 4.7에서 5.5%에서 4.5에서 5.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메가와티 수카르노프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그리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등 세계 각국의 경축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지성주의 철폐를 외치며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임기가 지난 10일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0시에 용산 지하벙커에서 군 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으로 5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